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2주 동안 진행을 맡게 된 구로 FM의 김정금입니다. 8월에 접어들자마자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전국의 폭염 위험이 훨씬 커질 거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던데요. 지나치게 더울 때는 잠시 하던 일을 접고 쉴 줄 아는 여유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이죠. 8월이 시작되면서 휴가도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휴가 갈 마음도 여유도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잠깐 주는 휴식은 곧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의 능률을 위해 무더위를 잠시 피해가도 좋겠죠.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한 중국 동포가 KCN TV 한중 방송에 보내온 음성 편지를 소개합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파 흉내조차 낼 수 없어 눈물만 쏟아내야 하시는 어머니. 주무시다 몇 번씩 이불을 덮어주시던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밥알이 흩어져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 하는 줄 알았고. 얼마 전 KCN TV 한중 방송에 음성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중국 동포가 중국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며 음성을 남긴 건데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음성 편지를 전합니다. 다리가 편찮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우리 어머니. 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음성 편지도 효도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할 순 있겠죠. 관절염이 통증을 일으킬 만큼 나 같은 자식 왜 낳았냐고 피를 더하게 했던 가슴 저미는 말들.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네 자식이 그런 말 하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미웠다. 씻지 못할 철없는 말들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어머니. 뼈가 다달아서 걸을 수 없어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어머니. 제 다리라도 들여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 이곳에 정착한 역사도 꽤 오래됐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을 들어봅니다. KCN TV 한중 방송의 정명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변하고 있는 동포 사회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동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온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세월이 흐르면서 동포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네. 네, 처음 동포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는 한국에 연고도 없고 또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이고, 네, 혼자 나오거나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 너나 없이 부지런히 벌어서 얼른 돌아가서 네, 가족과 어순도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연고도 없이 한국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렴한 그 월세방에서 죽거나 혹은 얻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얻어온 그런 텔레비전이나 장롱이나 이런 중고 그런 가전 가구 네. 아니면 중고 판매점에서 구입한 그런 가전 가구들을 이용해서 생활도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소비도 최대한 줄였죠.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동포 정책이 또 완화되고 동포들을 포용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많은 중국 동포들은 가족 단위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지요. 네. 예, 따라서 동포들의 인식도 차츰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그 주거 환경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네. 예, 처음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그런 전세들은 피하고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싼 집을 택하다 보니 그 환경도 아주 열악했죠.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 또 다른 변화요? 예. 한국에 정착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첫째로 그 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되어 대림동에 모여 살게 되었는가. 그러게요. 네. 저도 그런데 중국 궁금했는데. 동포들이 원래부터 저기 대림동에 모여 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뭐 가리봉동이나 가산동 이런 데 월세가 아주 싸고 그런 쪽방촌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보증금을 조금 모은 사람들은 가리봉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또 가리봉이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교통도 좋고 네. 시장도 끼고 있고 이런 곳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이동하였죠. 그중에서 대림동이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하고 대림역 맞아요. 이용할 수 있고 가깝죠. 또 시흥대로도 끼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지리적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중국 식품점이나 중국 식당들이 거기에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림동에 모이게 되고 또 모임이나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월세나 전세로 살다 보면 네. 그 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네. 건물주들이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집을 이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집 문제는 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 때 새로운 변화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아, 예. 아예 자기 집 마련에 나선 것이죠. 네, 서울에서 뭐 빌라를 산다든가 아니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인천 그쪽으로 가서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걸 그런 걸 사서 이사를 한다든가 하죠. 그 어차피 사는 바에는 네. 내 집에서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였죠. 우와, 내 집 마련 서울에선 꿈꾸기조차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내 집 마련 그 한국 사람들도 평생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주 여유를 잊고 쉬는 날 없이 아주 열심히 아마 일한 보람이겠죠. 네. 10여 년 전에 저 만난 한 부부가 있는데요. 네. 모두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두 분 월급을 합치면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네, 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월세, 공과금, 생활비 이런 걸 딱 50만 원만 뺀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적금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는 쉬는 날은 쉬지 않고 추가로 근무를 하고 그것으로 용돈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쉬는 날 뭐 추우나 더우나 뭐 빼놓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 그게 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다 보니 진짜 안 좋은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또 집 마련에 이어서 소비 성향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가전 가구도 이전에는 주워서 쓰던 데로부터 지금은 뭐 아주 고급적인 걸로 다 새 것으로 싸서 깔맞춤해서 쓰고요. 그 어디서 벌었으면 또 어디서 써야 한다면서 씀씀이도 아주 커져가지고 차들도 다 새 것으로 뽑고 그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말 그대로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물건들을 사들고 다니곤 하죠. 네. 네, 이게 바로
지금 중국 동포의 현실이랍니다. 선생님도 네. 집 사셨나요? 저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유, 참, 악착같이 일하셔서 예, 또 그 법만큼 또 잘 쓰시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 결혼식 문화도 또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 결혼식도 이전에는 네. 결혼식이고 덜잔치고 뭐 이런 거를 다 옛날 중국에서 했다면 지금은 모두 한국에서 지금 하거든요. 당사자가 이렇게 한국에 살지 않아도 예, 예. 아. 중국에 살지 않더라도 대사만큼은 이제 한국에서 거행을 하고 하죠. 아, 커다란 일들은 네. 다 한국에서 네. 당사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면 몰라도 중국에 사는데 왜 굳이 이곳에서 예식을 하죠? 아, 그거는 동포들 대부분이 네. 살던 동네를 떠나가지고 연해 지방이나 그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한국에 살다 보니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네. 네, 그 덕에 동포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예식장들은 이제 호황이죠. 뭐 1년이나 반년 전에 예약해야 그 원하는 장소나 시간대 예약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기본으로 또 노래방, 뭐 식당 이런 걸 다, 그죠. 네, 또 예약해야 되니 아주 네. 서둘러야 되죠. 한국에서는 보통 예식이 끝나면 식사가 끝나면 결혼식도 끝나거든요. 네. 중국 동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동포들은 예식이 끝나고 식사가 끝나면 또 2차 노래방, 3차 식당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 4번, 5번까지 자리를 옮기면서 아이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만나니까 또 헤어지기도 싫고 네. 또 그 쉬는 날 혼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축하해 주니까 그러게요. 고마워서 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객이고 저 혼주고 다 지치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도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예요. 네, 또 변하죠. 이것도. 네네. 네, 뭐 아주 친한 친구나 친척이 아니면 예식장에서 식사를 끝내고 그 다음 뭐 더 이야기할 거 있으면 아쉽다 하면 찻집이나 커피숍 같은 데 옮겨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네, 이게 다 뭐 건강에 아주 건강을 뭐 위해서 바람직한 네, 그런 네.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도 결혼 문화가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한국에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중국에서 결혼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오셔서 지금 다복하게 잘 네, 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아,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 많은 변화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예, 여기에 뭐, 지금 동포들이 뭐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고 네. 또 우리 동포 단체들이 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고 이런 네,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다 얘기 못하니까 참 아쉽네요. 아, 네,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그래도 마냥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또 중국 동포들에게도 반가운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의 정명선 씨와 함께 변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